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계속 지난번에 연이어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을 하나 보시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건강한 마음이 만드는 건강한 마을, 그 네 번째 이야기, 지방이 뇌를 건강하게 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지방하면 보통 안 좋은 걸로 이미지가 여태까지는 다가왔는데, 과연 지방이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이란 무엇인가? 뭐가 지방입니까? 지방을 보통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시니까 먹음직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미식거리고 좀 느끼하게 느껴집니까? 이것이 맛있게 느껴지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두뇌의 뿌리가 여전히 튀긴 음식, 기름기를 추구하시는 두뇌고요. 이것이 이거는 역겨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미 이제 생활이 개선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입맛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지방이 무엇인가? 그럼 지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게 다 그냥 기름입니까? 기름은 오일이라고 하고요. 콜레스테롤은 물론 영어니까 콜레스테롤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fat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햄버거하고 또 이게 뭐예요? 어니언링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이 있는 지방인데 또 중성지방은 무엇인가? 이 중성지방을 영어로는 triglyceride라고 해요.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무엇이냐면, 트라이라는 것은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리세라이드라는 것은 이제 글리세롤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글리세롤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중성지방은 무엇이냐면 이 글리세롤이라는 그 탄소가 세 개가 있는 물질에 세 가지 fatty acid,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을 소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이 생긴 생김새예요. 탄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소가 길게 돼 있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지방산이 이 글리세롤이라는 것에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fat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아주 단순한 이름이 중성지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성지방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비포화지방이 있죠. 그렇죠? 포화지방은 뭡니까? 포화지방은 실내 온도에 고체로 남아있는 것을 포화지방이라고 하고요. 비포화지방은 실내 온도에 뭐예요? 액체로 남아있는 것을 비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계를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비포화지방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비포화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가장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내 온도에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포와 비포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좀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어떤 차이냐 하면은,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trans fat, unsaturated fat, 화살표 보이시죠? 그 다음에 saturated fat, 포화지방, 비포화지방,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반듯하고요, 생김새가. 그 다음에 비포화지방은 이렇게 삐딱합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것은 서로 응겨붙지를 않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서도 액체가 돼 있습니다. 액체로 남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팻이나 세츄레이드 포화지방은
응겨붙지 않고 서로 일자로 딱딱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서도 고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응겨붙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팻이나 세츄레이트, 포화지방은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음식들을 드셨을 때, 그 어니언링이나 햄버거를 드셨을 때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이제 산소 공급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지방일까요? 나쁜 지방일까요? 끈적끈적할수록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하니까 두뇌 세포에 산소 공급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창의력도 감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두뇌 세포가 생산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의력과 기억력과 깨달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한 동물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끈적끈적하냐에 따라서, 기름이 얼마나 끈적끈적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두뇌의 기능도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좋은 지방이 뭘까요? 좋은 지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쁠까요? 아니면 좋은 면도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심장병 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VLDL, IDL, LDL, HDL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것이 그냥 HDL하고 LDL입니다. 이 전체 덩어리를 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노란 색깔의 물질이 있고 파란 색깔의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의 물질이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방입니다. 파란색 물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에스터.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좀 다른 물질이에요, 지방하고는. 그 다음에 이것을 주위에 감싸고 있는 단백질, 빨갛게 표기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를 가지고 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속에는 지방질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나 함유되지 않았냐의 차이지 단백질이나 콜레스테롤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에스터라는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 것이 점점 없을수록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점점 이 VLDL에서 LDL 그 다음에 HDL로 변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실제적으로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지방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fatty acid 혹은 triglyceride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리포프로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사실 지방질이 아니고 이것은 지단백질입니다. 이 지단백질은 무엇이냐면 지방질을 운반하는 트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반기예요. 그래.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HDL인 경우에는 그 지방이 거의 없는 것이고 LDL인 경우에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그 사진으로 봤듯이.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없어야지 덜 끈적끈적거리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LDL이 많이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이 별로 없는 HDL이 있으면 그 HDL이 어떻게 해요?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을 끌어다가 간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HDL이 좋은 거지만 사실 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HDL이 간으로 모든 지방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간은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일반적으로 그냥 오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포화 지방, 포화 지방을 이제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방질이 fatty acid, 지방산이 들어있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까? 아보카도에. 아보카도가 식물성이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을까요? 거기 식물성이 굉장히 느끼한데. 예.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갈비에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또 비계, 돼지 비계 삼겹살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보카도나 견과류, 알몬드, 캐슈, 피칸 이런 데에 콜레스테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없는 식물성 지방질을 좋은 지방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메가3 단백질이,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서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실내 온도에서 액화되어 있습니다. 고체가 아니고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지 않고 항산화 역할도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해 주는데 혈액순환을 매우 활발하게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fatty acid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지방산.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방이 어떠한 좋은 역할을 하는가? 여기 보니까 지방은 깨달음을 민첩하게 한다. 깨달음을 주는 게 뭐라 그랬죠? 깨달음을 주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인데 BDNF라는 게 나오면 인사이트, 깨달음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방은 깨달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첩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민첩하게 하는가?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정상적인 두뇌세포가 왼쪽에 있습니다. 꽃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myelin sheat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damaged myelin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multiple sclerosis라고 신경계 경화증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방이 모자랐을 때 이것은 자가면역증으로 인해서 뇌세포 줄기에 지방이 데미지가 되면 전류를 재빨리 보내지를 못합니다. 전류를 보내지 못해서 여기 보면은 전류 보내는 게 이것은 아주 민첩하게 탁탁탁 전류가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 전류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 여기 지방이 이렇게 스완셀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일린 쉿이랑 같은 말인데요. 여기 마일린 쉿이라고 있죠? 마일린 쉿. 이게 코팅이 된 건데 이게 지방으로 코팅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빨리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민첩하게 하고 깨달음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는 견과류가 있는데요. 이 셋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듬뿍 들어있는 것이 어느 것일까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두뇌같이 생긴 거를 고르시면 돼요. 호두가 가장 많습니다. 애석하게도 알몬드는 다른 것은 많은데 오메가3는 별로 없습니다. 피칸은 호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알몬드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깨달음을 민첩하게 하려면 무엇을 드시면 가장 좋냐? 호두와 피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그래서 샘플로 여기 보여드리는데 여기 올리브 기름과 견과류와 아보카도, 그다음 이쪽은 시금치,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점심 때 혹은 또 저녁 때 이러한 샐러드를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지나치게 기름을 많이 또 쓰시거나 소스를 많이 쓰시면 조금 느끼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도록 여러분들 지방을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지방 섭취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오메가3가 들어있는 호두나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샐러드에 함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접시나 2접시씩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굉장히 민첩해지고 특별히 깨달음이 민첩해진다. 빨리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지방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이 있어야 아름답다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지단백질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계산할 때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토탈 콜레스테롤을 계산하려면 처음에 LDL, 이것이 소위 이제 심장에는 해로운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LDL 콜레스테롤이죠. 아까 그린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 둥그렇게 있고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다 노란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HDL 더하기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나누기 5를 하면 이 토탈 콜레스테롤이 나옵니다. HDL은 좀 작죠? 아까 제가 보신 대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HDL은 이게 작게 몇 개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이.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제가 뭐 별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지방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LDL이고 훨씬 더 적은 것이 HDL이에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그냥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중성지방은 이제 배 나왔을 때 이 중성지방이 끼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의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남성,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떨까요? 남성 호르몬은 뭘까요?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은 뭐예요? 에스트로겐. 그래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서 남자답게 근육이 나와서 멋있게 남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원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주는 이유가 이 콜레스테롤이 과잉 생산되거나 콜레스테롤이 과잉 섭취돼서 혈관을 막히게 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 물질이 콜레스테롤입니다. 피부도 반들반들하고 피부가 그 역할을 하려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D가 옛날에는 칼슘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오고 심장병도 심하게 오고 당뇨병도 악화될 수 있고 관절염도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까지 비타민 D의 결핍증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뭐 정제로 엄청나게 또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자체적으로 생산돼야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자체 생산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타민 D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햇빛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쪼이시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뭘로 변할까요? 비타민 D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하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비타민 D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정제를 사드시면 효과가 없는데 정제 사드시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비타민 D가 여러분 몸속에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라는 원료를 통해서.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30분 뛰면은 만들어질까요? 실내에서 하는 트레드밀은 비타민 D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햇빛을 직접 쬐어야 돼요. 그러면 유리창 뒤에서 햇빛을 쬐면 괜찮나? 유리창 뒤에서 쬐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B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부에 닿기 때문에 자외선 D가 유리창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 빛이거든요. 자외선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쨍쨍 내리지 않더라도 햇볕이 어느 정도 내리쬐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은 여러분들이 좀 선블록을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반팔 반바지 입으시고 걸으시거나 또 만약에 추우셔서 옷을 다 입는다고 하셨을지라도 20분 말고 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여러분들의 피부에 있는 비타민 D가 이제 옷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소매, 그 다음에 반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에 심장병에 문제가 된 콜레스테롤이지만 사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비타민 D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계란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는 계란 먹으면은 계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230mg이 들어있어요. 손가락만한 새우 하나에 7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보통 새우를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20개 드시면 700에서 1400mg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메추리알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메추리알은 조그마지만은 한 알에 1400mg이 들어있어요. 계란의 7배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계란 자체가 유기농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키운 닭이 아니고 그냥 풀어서 키운 닭일 경우에, 사료가 아니라 천연 곡식이나 이런 좋게 키운 닭일 경우에는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실제적으로 230mg이지만 몸속에 있는 토탈 콜레스테롤을 현저하게 높이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0%에서 15%밖에 증가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계란을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올게닉이라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이 계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그 찐 계란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뇌 과학에 좋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우긴 했는데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효과가 콜레스테롤 자체를 섭취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것은 조금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한데 비계를 드시는 것이 계란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비계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 포화지방 때문에. 그래서 실내 온도에서 고체로 남아있는 기름이 치명적인 것이지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좋다 좋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올게닉을 드셨을 경우에는 어린아이에게는 혜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지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남성은 남성대로 아름답고 여성은 여성대로 아름답다. 또 콜레스테롤이 나쁘게만 생각이 됐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간에서 생산되도록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가장 좋게 가장 몸에 또 두뇌의 그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기름을 좋은 지방질을 섭취하시면서 건강 생활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